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또 2위 팀만 만나면 항상 또 두들겨 패는 그 징크스, 요번에도 또 계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그리고 1일 삼성과의 주말 2연전을 15대 13 그리고 6대 5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제 점수 차는 사실 좀 타이트했습니다. 이 타격전으로 좀 진행됐었던 두 경기인데 결국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또 끝내 이 추격을 뿌리치고 또 승리를 거뒀다라는 점, 역시 1위의 자질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두 경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기아는요, 이 두 경기에서 뭐 내부적으로 그렇지만은 목표는 1승 1패였습니다. 1승만 거둬도 우리는 성공이다. 삼성에게 물론 들어가기 전에, 시리즈에 들어가기 전에 4.5경기 차였지만은 우리가 1승 1패 해가지고 4.5경기만 유지해도 남은 경기 감안했을 때는 뭐 충분히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저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두 번째 경기 0대 5로 뒤지고 있다가 6대 5로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승환 선수의 어떤 좀 불장난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기아가 참 대단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우트 선수죠. 에릭 스타우트, 새롭게 온 선수. 사실 이 선수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첫 등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기아가 그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운이 좋아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31일 경기 치열한 난타전으로 또 이뤄졌습니다. 뭐 경기에 기아 타이거즈 뭐 실책 4개나 나왔을 정도로 사실은 좀 어지러운 그런 경기이기도 했어요. 사실 이 경기는 뭐 좀 경기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죠. 하지만은 그쵸, 네. 이런 경기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초반에 2회까지 8점을 줬잖아요. 그렇죠. 기아가 선발진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날 경기 뭐 박병호 선수 말홈런 쳤는데도 졌다. 혹은 이제 3회 초까지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뭐 이제 3회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 그렇습니다. 진행될 정도로 정말 경기 초반부터 난타전으로 또 이어졌었는데요. 5회까지만 하더라도 기아 타이거즈가 9대 12로 밀리고 있었습니다만 6회에 대거 또 5점을 뽑아내면서 경기를 또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6회 최영우 선수 좌월 솔로 홈런으로 1점 만회한 다음에 오승환 선수 올라왔을 때 경기가 이제 뒤집어지고 말았는데요. 박찬호 선수 중견수와 바가지 안타로 주명의 주자 홈으로 또 불러들였고, 소크라테스의 우선상 높이 뜬 타구를 삼성 야수들이 또 못 잡은 사이에 두 명의 주자가 득점하면서 14대 12까지 경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도 또 그랬지만 그 다음날 경기도 이 기아 타이거즈의 이 뒷심, 역전할 수 있는 힘, 역시 타선의 힘이 정말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잡은 것이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선발 투수 이 에릭 스타우트가 어쨌든 초반에 좀 난조를 겪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제가 기록을 보고 있는데 불펜진이 정말 완벽하게 막아줘요. 김기훈 선수가 3이닝 무실점, 이준영, 전상현, 정혜영 이렇게 불펜진이 그래도 뒤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기아가 지고 있어도 한 뭐 넉 점, 5점 차로 이렇게 지고 있어도 결코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특히 확실히 정혜영 선수가 돌아오면서 전상현 선수가 임시 마무리를 맡았을 때는 좀 힘겨워하는 모습, 힘에 붙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확실히 8회, 7회 이렇게 셋업맨으로 나올 때는 전상현 선수가 정말 마무리 이상의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기아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점수를 내주더라도 뭐 이길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이 경기, 앞선 두 경기에서 잘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투런을 2개나 때려도 지는 경기라니 민초사랑님께서도 짚어주셨고, 결국에는 또 이제 진짜 주말 경기 보면서 옛날 2010년 한국 시리즈 때 김성근 감독의 SK 이후로 느꼈던 벽을 기아 타선 보고 느꼈던, 타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단숨에 경기를 또 뒤집을 수 있는 응집력을 또 보여준 그런 두 경기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또 7회 김도영 선수, 나성범 선수의 홈런포로 또 단숨에 5대5 동점을 만들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이우성 선수 좌중간 담장 직격하는 2루타, 거기에다가 또 이제 결승타를 또 때려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또 오승환 선수가 동점 홈런 또 맞으면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 삼성 라이온즈는 사실은 또 2위, 올 시즌 또 1위 한번 또 추격을 해보고자 했었습니다만 이제 또 많이 벌어졌죠. 6.5경기 차라면 사실 좀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 2위를 또 지키는데 좀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2위 LG와는 또 조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경기 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위 LG의
추격을 또 뿌리칠 필요가 있겠고 LG가 또 지난 주말에 조금 이제 휴식을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는 2위 싸움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올해 2위 팀 상대로 총 8번의 시리즈 있었습니다. 그 8번의 시리즈에서 모두 우위로 장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호랑이의 엉덩이를 만지면 미끄러진다.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2위 팀과 붙기만 하면 2위 팀이랑 붙는다는 게 사실은 1위 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시리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걸 또 기회로 삼아서 경기차를 벌리는 찬스로 또 삼는다는 게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참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2위 팀과의 시리즈에서 8번 모두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요. 승률이 무려 16승 2패예요. 이게 모든 뭐 우리가 이제 스플릿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승률이라든지 성적을 또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야구의 매력인데 네. 정말 2위 팀과의 그러니까 꼴찌 팀도 아니고 2위 팀과의 승률이 8할 8푼 9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기아 선수들이 얼마나 이번 시즌 경기에 대한 집중력, 응집력, 또 승부에 대한 승부욕이 강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1, 2위 팀이 맞붙으면 대등한 양상, 거기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거의 뭐 9할에 가까운 이 승률이 더 대단한 게 하위 팀, 중하위권 팀이랑 붙는 게 아니라 2위 팀이면은 진짜 강한 팀이랑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기아에게 한번 딱 좀 당하고 나서는 그 팀이 또 쭉 떨어져요. 아하. 시즌 초반에 두산이 그랬고요. NC가 그랬고요. LG도 그랬죠. LG도 잘 나가다가 맞아요. 기아에게 3연패 당하고 나서 지금 3위까지 쭉 떨어졌고 지금 3위도 불안한 상황이 됐고요. 지금 삼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즌 막판 몇 경기 안 남았는데 한 20경기 안팎으로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 미끄러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좀 특이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6년 삼성 이후에 18년 만에 월간 승률 1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 개막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달 꾸준하게 승수를 쌓아온 결과 지금의 성적이 만들어졌다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뭐 월간 승률 1위 하면 뭐 합니까? 맞아요. 네, 뭐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꾸준히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시즌도 한 달도 승률 5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월별 승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6월 달에 한 번 있었죠. 6월 달에 한 번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즌 내내 위기라고 할 만한 순간이 또 5월, 6월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부상자들이 또 속출할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선발진에도 그렇고 불펜진에도 6월에 그렇고. 어쨌든 한 번 빼놓고는 꾸준히 잘했고요. 특히 모든 팀들이 지쳐 있었던 7, 8월 성적 보세요. 15승 7패, 14승 9패. 정말 놀라운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선발이 지금 4명이나 나가 떨어졌잖아요. 외국인 그렇죠. 선수 다 바꿨죠. 윤영철 선수도 못 나왔죠. 지금 이의리 선수 좀 수술 받았죠. 그러니까 시즌 개막전에 나섰던 선발 투수 4명이 지금 다 빠진 상태예요. 그나마 투수 로테이션을 끝까지 시즌 개막부터 지켜주고 있는 선수 양현종 한 명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아가 이번에는 정말 천운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민초사랑님 말씀처럼 가장 좋은 텐션이 꾸준하게 위닝만 하는 것이 또 최선이라고 한다. 물론 몰아서 이기면 좋고 월간 승률 높으면 좋게 하겠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구라는 종목 특성상 항상 이렇게 또 잘할 수가 없고 가장 잘하는 팀도 사실은 7할 승률 이상 가기가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운영 시즌 초반에 잘하고 막판에 잘하고 이거 모든 감독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연승 뒤에 연패 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히려 뭐 10연승, 뭐 7연승, 8연승 이렇게 길게 하는 팀들이 그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다시 연패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위닝 시리즈 가져가면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모습을 올 시즌 기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아 남아있는 변수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1차전 오랜만에 경기했을 때 그 경기 감각이 어떨지 궁금해진다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동안 푹 쉬고 나서 경기를 또 치르는 것만큼 또 잘 쉰 선수들의 또 이 구위가 또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게다가 또 한국 시리즈 직행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겠고 그러면은 지금 제임스 네일까지 물론 뭐 포스트 시즌에 나올 수 있을까 가을 야구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일까지 충분히 회복을 해서 나온다면은 뭐 기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기회를 얻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삼성과 2연전이 이번 시즌 막판에 어떤 순위 싸움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2연전에서 타격의 힘으로 2연승을 또 달린 이 기아 타이거즈 두 경기를 모두 잡은 기아 타이거즈 보면서 올 시즌 사실 선두 경쟁은
사실상 뭐 끝났구나. 뭐 원래부터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사실상 좀 끝났다고 보는 것이 또 맞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시즌 동안 이제 김도영 선수의 또 기록, 혹은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이 정혜영 선수의 또 이제 그렇습니다. 세이브 왕, 이 구원 왕 또 등극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네요. 네, 김도영 선수가 과연 이제 40-40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이제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